고려 아연 대응 방법 굵고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려 아연 대응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제가 고려 아연 분석 영상 계속적으로 남기다가 지지난주에 약 일주일 동안만 매매하시고 2주일까지는 가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적으로 매매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으로 계속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뉴스가 실시간으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여러분들 좀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요. 고려아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차트의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법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약간 불안하기는 하지만 신규로 그러면 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 매수 타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영상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짧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스킵하시게 되면 세밀한 부분을 놓칩니다. 그러면 자칫 손실 나실 수가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초, 2초. 자, 누르셨나요?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개수 늘어날수록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고려 아연이 어제 유증철의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고개 숙여서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하시는 모습과 함께 의장직까지 내려놓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바로 5시간 전에 고려아연 이사진에 7천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무슨 뉴스냐면요. MBK 파트너스 영풍이요.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고려아연 이사진에 7천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건데요. 자사수 공개 매수와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자, 영풍은요, 최근 고려아연 이사진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3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해당 금액만큼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자, 고려아연 이사회가 한 주당 56만원 정도인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9만원에 사들이는 자사주 공개 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 총 204만 30주 취득한 과정에서 이 회사는 그 차액의 주식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상증자를 철회해도 검사 조사는 하겠다. 이것과는 별개다. 이렇게 발표한 뉴스가 2시간 전에 또 났습니다. 자,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에 대해 결국 문제가 된 불공정거래 우려, 거래와 관련 이미 조사 대상이 됐다며 철회 자체가 금감원이 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강도로 하겠다에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모집 주선 역할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도 증권사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언급을 했고요. 그러나 그 증권사 위법으로 볼지 특정 거래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 물증이나 객관적 제3자 경험이나 확인하는 걸 통해 입증돼야 할 문제지, 일방적으로 양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서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루 전의 뉴스는 경영권 분쟁이 이제 연말 주총 표 대결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을 13일 전격 철회를 했는데요. 이 유상증자가 원래대로 진행이 됐으면 바로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지분 3, 4%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는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재 지분 구성은요. MBK와 영풍연합의
고려한 지분율이 무려 40% 가까이 되고요. 최은범 회장과 오지부는 많이 밀렸습니다. 33.65%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한 지분율이 영풍과 MBK 연합에 많이 늘은 이유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르면 연말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무서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종목이 무려 154만 3천 원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공포심리가 작동됐을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늘 강조를 드렸지만 이 종목은 호가창을 보시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실상 좀 안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 전에 호가창을 봤을 때 이런 높은 가격에서 쉽게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워낙에 고가였고 돈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이죠. 150만원짜리 한 주만 사더라도 한 주에 150만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컸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이 내려오면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좀 더 싼 가격에 이 종목을 사려는 그런 세력이 굉장히 많다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주라도 더 많이 사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렸을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말까지 어떤 우지분 한 주라도 더 확보하고자 이 주식은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사 모으는 그런 세력들이 건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자, 고려아연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자,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저점 부분. 자, 이렇게 보이시죠? 저점을 이었고요. 그 다음에 9월 중순부터 이 주식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 평행항 두 선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그동안 여기서 상승 흐름을 크게 탔다가 내려오면 추세선 하단에서 큰 반등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추세선 상단에서도 투매가 나올 때 상단 반등도 이렇게 이어가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추세선 하단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크게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응을요, 이 추세선 하단 벗어나면 손절 대응을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여기 추세선 하단에 오면 이 추세선 하단에서 모아가셨다가 슈팅에 파시고요. 그리고 혹시 슈팅에서 다시 내려온다면 이 추세선 안 혹은 이 추세선 하단에서 분할로 잡아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구독자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 영상에서 드리는 매수 타점이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관적이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자, JYP 같은 경우는 제가 240선에서 15분봉에서 240선에서 정확히 매수 타점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매수 타점이 비슷비슷하고 일관적인 이유는 여러분께 배포해 드리고 있는 이 강의 자료를 귀에 쏙쏙 머리에 쏙쏙 들릴 수 있으시도록 제가 일부러 강의 조건에 맞는 종목들로 선정해서 그런 종목들만 분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시켜드리게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 지금 받으신 분들 제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쩜 그렇게 타점이 정확하고 주식 매매에 있어서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가 열렸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특강 자료이고요. 소진되면 못 받으십니다. 자, 66만 원이었는데요.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총 12강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한 챕터당 한 2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큰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우리 5, 60대 형님, 누님들 보시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 20, 30년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깡통 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 만든 이유도 그런 힘든 분들 더 이상 깡통만은 좀 안 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베풀어 드리니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한 후에 여러분 계좌 한번 펼쳐 보시고 꾸준히 나는 우상향 하고 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좌가 깡통에 또 깡통에 또 깡통, 돈을 길어오면 또 깡통의 연속이신 분들 이거 꼭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더 이상 깡통 차지 않고 그때부터 계좌 이렇게 우상향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특별한 자료이니만큼 1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여태까지 해온 매매에 대해서 180도 전환할 수 있도록 제가 관점을 바꾸어 드립니다. 주식은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요, 내리는 종목은 이렇게 한없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타는 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바로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마련이고요. 한없이 하락하는 하락 관성에 있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주식의 원리는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올라타야 됩니다. 상승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계좌 한번 보십시오. 왜 돈을 잃을까요? 보통의 개인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세일을 하는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런 꼴이죠. 하지만요, 하락하는 종목에 있는 이런 A구간에서 정확히 매수하고 B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정확히 저점 잡아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탈 수 있을까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이런 우량주 매매로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벌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레벨을 크게 3단계로 나누자면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사모으는 그런 이상한 취미가 있습니다. 세일을 하고 하는 줄 알고 몰빵으로 엄청 사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중수개미들도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리고 고수 개미들은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대외 경제 악재에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계좌 깡통 나신 분들 그 뒤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항상 대외 악재에서도 깡통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 고수 개미들이라도 말이죠. 주식은요, 신고점을 갱신하며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합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오를지는요,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중기 장기 매매는요, 여러분들 금액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금액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 수익 내고요, 하락장에서 계좌가 악살이 나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 개미들이 이런 바닥 따진 종목 쌍바닥에서 많이 들어가시죠. 이런 패턴의 개미들, 자, 쌍바닥 잡고 이런 오르는 이런 종목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바닥 다진 종목은 왜 오를까요? 이렇게 바닥 다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 세력이나 기관들은 절대 한순간에 매집을 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평단가를 여기 맞춰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거쳐 꾸준하게 매집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대외 정세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바닥 다진 패턴을 깨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페이크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6개월, 1년, 5년의 장기간을요, 개미들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하시는 매매, 고점을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가는 고점 돌파 매매죠. 여기 올라가면 과거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가벼워져서 굉장히 가볍게 상승을 한다는 그런 기법입니다. 아주 흔해 빠진 기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여기 돌파하면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싼 고점을 만들고 바로 내리 꽂아버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고 나면 이렇게 오르는 척 하다가 하락해버리는 페이크 역시 돌파 매매에서도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내가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입니까? 그러면 중수개미들은 돌파 매매 잘하는데 요즘 정세랑 안 맞아요. 장이 바뀌었나봐요. 세력한테 항상 당합니다. 내가 사기면 하면 뚝배기 나옵니다. 자, 보수개미들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악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한 방에 장이 안 좋아져서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힘 빠지죠. 주식시장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수의 대중편에 서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개미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보통의 개인들이 많이 하는 돌판매, 바닥 따지기, 쌍바닥 매매, 그런 거 다 버리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부터 12강에 걸쳐서 알려드리는 매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번 매매와 2번 매매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강한 종목이라는 점, 강한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조정 구간에 매수해서 오를 때 타점으로 매도를 하는 방법, 강한 종목이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 하락 저점에서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12강에 걸쳐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고르냐? 세력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아주 세력주 강한 종목이어야 합니다. 그런 종목이어야 대외 정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런 당선이 되는 폭락장에서도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등해야 되는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런 매매는 긴 매매가 아니라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매매입니다. 수익률도 크고요. 단기 매매라서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뢰성이 높고 대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1번 매매와 2번 매매 둘 다 상승 추세 종목들의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여 전고점보다 약간 하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2번 매매는 큰 급등을 한 종목은 고점 찍고 하락 시에 반등폭도 큽니다. 이 구간을 노린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매매하기에 앞서 이런 원칙이 있는데요. 10시에서 1시 반 사이에는 매매를 자제하실 것, 1차 매수는 총 원금의 10%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총 매매 종목은 3종목 이하를 권장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1강에서 앞으로 배울 12강에 거쳐서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벌써 1강이 끝났네요. 여러분들 2강, 3강, 4강부터는 어마어마한 비밀, 어마어마한 비법, 어마어마한 저만의 비기들이 여러분들 서점 책에서 절대로 확인하실 수 없는, 지금껏 매매를 하시면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지금껏 매매를 하면서 그 매매와 완전 180도 달라진 그런 매매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신청하는 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 있는데 댓글 열어보시면 링크 클릭하시고요. 링크 주소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다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함하고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유튜브 채널면서 시청한 종목도 적어주시면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이 부분
소진되기 전에 꼭 6만 원짜리 자료 무료로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